오늘 영상은 코인과 퓨처스 단타를 처음 만지는 분도 보고 나면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끔 핵심만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하나로 딱 5가지를 완벽하게 가져가실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초보자 기준으로 어렵게 말하지 않고요. 첫 번째는 초보도 거래할 수 있게 쉽게 코인 거래 따라 하는 법입니다. 화면 그대로 따라만 해도 주문이 들어가게 만들어 드릴게요.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한동안 시끄러웠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든 중학생 단타 방법을 뜯어보는 파트입니다. 세 번째는 코인 거래 시 거래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단타는 수수료가 새는 순간 실력으로도 못 이깁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 보는 단타 방법입니다. 감으로 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방식이에요. 다섯 번째는 첫 거래 시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코인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내 돈 없이 연습판을 만드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이랑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깔끔하게 모아뒀습니다. 꼭 눌러서 확인해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갑자기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돈 입금 없이 시장을 배우기엔 이만한 교재가 없습니다. 게다가 레버리지를 이용해 거래가 한번 제대로 맞아떨어지면 작은 돈이 몇백만 원 단위로 커지는 경험도 나올 수 있으니 꼭 시도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냐고요? 복잡한 이론 말고 딱 한 번에 납득되는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만약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1,000만 원을 각각 넣었다면 지금 그 1,000만 원은 얼마가 됐을까요? 코스피 지수는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올랐습니다.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000만 원 넣었으면 약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금은 2016년에 1,000만 원이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거고요. 2026년 기준으로 가치가 약 5,4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로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들고 있었다면 2026년에는 대략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요.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말이 안 되는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 정도만 봐도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에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였구나가 바로 와요. 그리고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주식처럼 위만 쳐다보는 게임이 아니라는 게 진짜 포인트예요. 올라갈 것 같으면 롱에 베팅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요. 떨어질 것 같으면 숏에 베팅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투자처로는 제일 좋은 수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달려 있어요.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10배인 5천만 원의 투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작은 돈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30억 이상의 투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분이라면 레버리지가 필요 없겠죠. 하지만 소액으로 큰 수익을 노리는 분들은 레버리지 없이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큽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시작이 갈립니다. 요즘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딱 3가지로 정리돼요.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 기능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뒀고 해외 거래소는 레버리지가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50만 원이 있으면 5천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니 다들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겁니다. 게임 룰이 다르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편이라 단타러들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는데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영상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그쪽을 확인해 주세요. 이제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가 0.055%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가정하면요. 1회 거래할 때 수수료가 22만 원입니다. 버튼 한번 눌렀을 뿐인데 내 수익이 아니라 수수료가 먼저 빠져나가는 구조예요.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이 됩니다. 이 숫자 보고 놀라시는 게 정상입니다. 수수료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제 4개의 대형 거래소와 제가 말하는 A 거래소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5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첫째, 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입니다. 단타는 수수료가 곧 생존입니다. 결제 거래 방법이 얼마나 간편한지입니다. 초보자일수록 화면이 복잡하면 실수부터 나옵니다. 셋째,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입니다. 막히는 순간 바로 해결되는 환경이 중요해요. 넷째, 레버리지가 몇 배까지 되는지입니다. 보유한 금액보다 많이 베팅할 수 있는 폭이죠. 한국제 한국 돈으로 거래소에 바로 입금이 가능한지입니다. 이게 되면 시작 속도가 달라집니다. 먼저 거래 수수료부터요. A 거래소 0.06%, 바이비트 0.005%, 비트겟 0.06%, 바이낸스 0.04%입니다. 이 차이는 단타에서 한두 번의 거래가 아니라 매일의 생존비로 벌어집니다. 수수료가 낮을수록 같은 실력도 결과가 달라져요. 한국어 지원은 A 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반면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고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입니다. 숫자 하나가 기억해볼 벽을 바꿉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고요. 바이비트는 불가능, 비트겟도 불가능,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A 거래소가 대체 어디냐 이거 궁금하시죠? 어디인지 그리고 가입하면 $100 받는 정보까지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확실히 잡아드릴게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진입 타이밍이 실력의 절반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먼저 롱과 숏 개념부터 아주 간단히요.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면 거래가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해서 코인을 매수하는 거예요.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들어갑니다. 하락에 베팅해서 수익을 노리는 방식이 숏입니다. 그럼 언제 롱이 유리하냐고요?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가 첫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 고점을 계속 높여가며 올라가는 흐름이라면 시장이 위로 힘을 싣고 있다는 뜻이라 롱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강한 상승 신호로 자주 해석합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함께 늘면 시장 신뢰가 붙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상승이 더 강력해질 가능성을 의미하니 롱 포지션 진입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실렸다는 느낌이죠. 뉴스도 진짜 중요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이슈는 가격을 위로 밀어 올리는 재료가 됩니다. 이런 좋은 뉴스가 나올 때는 롱을 잡는 쪽이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차트와 뉴스가 같은 방향이면 특히 그렇습니다. 변수로 숏은 언제 잡느냐? 차트가 하락 추세일 때가 기본입니다. 가격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흐름이 보이면 숏 포지션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도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하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가격이 곧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보기도 하니
숏 포지션을 진입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을 부추깁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이슈는 가격을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신호들이 있어요. RSI는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판단하는 데 씁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RSI가 30 이하라면 과매도로 해석할 수 있어서 롱 포지션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빠졌다는 구간이죠. MACD나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트렌드를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느 순간 롱인지 숏인지 결정을 도와주는 판독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고요.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잡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코인 단타에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헷갈리던 롱과 숏이 한 장면으로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정말 기가 막힌 꿀팁을 정리해뒀으니 수수료 최대 할인 방법이랑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도 꼭 확인해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주영에서